자네가 이지혁인가? 나는 선우태준이다. 너희 아버지다. 이지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상철입니다. 당신이 아니에요. 33년 만에 만난 재벌 친아버지, 그리고 죽음을 앞둔 생모. 이지혁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충격적인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화려한 날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밤, 이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부산 해성보육원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년간은 그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여보세요?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원장의 침통한 목소리였습니다. 지혁 씨, 저 해성보육원 원장입니다. 급히 연락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위독하세요. 지금 부산 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꼭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요? 이지혁은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생모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3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여자였습니다. 보육원에 자신을 맡기고 떠난 여자였습니다. 평생 궁금했지만 동시에 원망했던 존재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혁 씨를 꼭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부탁입니다. 꼭 와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원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지혁은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흔들리는 눈빛, 떨리는 입술이 보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이지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지금일까? 왜 죽기 직전에야 날 찾는 걸까? 평생 궁금했던 질문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버려진 걸까? 나를 키울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 단 한 번이라도 날 보고 싶지 않았을까?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지혁은 악셀을 밟았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은 적막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도착해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부산 대병원에 도착한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이지혁은 주차장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원장은 세월의 무게가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고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지혁 씨 오셨군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장은 이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이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신 분입니다.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며칠, 아니 어쩌면 오늘 밤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원장의 말에 이지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중환자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자 원장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용기를 내세요.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여자가 보였습니다. 깡마른 몸, 핏기 없는 얼굴, 산소호흡기를 낀 모습이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이지혁을 향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혁아, 왔구나. 내 아들. 정말 왔구나. 여자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목소리였습니다. 동시에 평생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지혁은 천천히 병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생모는 떨리는 손을 뻗어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차가운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지혁은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생모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키울 수가 없었어. 나 혼자 너를 먹이고 입히고 키울 수가 없었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생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지혁은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33년의 원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왜요? 왜 키울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키우던데요. 이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생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재벌이었어.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우린 헤어져야 했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한 상태였어.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 재벌이요? 이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생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우그룹. 너의 아버지는 선우태준이야. 선우그룹 회장. 우린 대학생 때 만났어. 서로 사랑했지. 하지만 그의 집안이 허락하지 않았어. 생모의 말에 이지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그룹은 국내 10대 재벌에 드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거대 그룹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게 사실이라면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 저를 보육원에 맡긴 거예요?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생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에게 연락하지 못했어. 그의 정략 결혼을 망칠 수 없었어. 그리고 나도 자존심이 있었어. 너를 데리고 혼자 살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 자존심이요? 자존심 때문에 절 보육원에 버린 거예요? 지혁아. 일용직으로 겨우 하루하루를 버텼어. 너를 업고 일하러 다녔지. 하지만 넌 자꾸 아팠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결국 너를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생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요?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이지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생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엄마가 너무 비겁했어. 너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 너를 버린 엄마로 보이기 싫었어. 하지만 이제 너의 아버지에게 연락했어. 그가 곧 올 거야. 네가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지혁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주변을 압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비서 2명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자네가 이지혁인가? 남자가 이지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말없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지혁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나는 선우태준이다. 너희 아버지다. 선우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이지혁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이지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상철입니다. 당신이 아니에요. 이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우태준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33년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네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어. 미영이가 오늘에야 연락했어. 선우태준은 병상의 생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우태주는 이지혁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는 나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 코, 눈, 인매. 젊은 시절의 나와 똑같아. 믿을 수가 없어. 선우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이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지혁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제게 손대지 마세요. 전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아. 네가 화난 것도 날 거부하는 것도 다 이해한다. 하지만 지혁아, 나는 평생 너를 찾아 헤맸어. 미영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어. 알았더라면 절대 헤어지지 않았을 거야. 선우태준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병상의 생모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산소호흡기 너머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 고생을 했어? 내게 연락했더라면 우리 셋이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선우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선우태준은 다시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내게는 정략 결혼으로 낳은 두 아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무능했어. 회사를 맡길 수 없었어. 평생 첫사랑과의 아이를 찾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 그런데 네가 있었구나.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전 이미 아버지가 있어요. 33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이요. 이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우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혁아, DNA 검사를 하자. 확실히 부자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너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필요 없어요. 전 당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내 평생 소원이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확인하고 싶다. 선우태준의 간절한 목소리에 이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지혁씨, 검사만이라도 받아주세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지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의 확률로 부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이지혁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선우태준은 이지혁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선우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압도적인 건물 규모와 화려한 인테리어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앉아라. 편하게 앉아. 선우태준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급 찻잔에 담긴 차에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선우태준은 서류 한 뭉치를 이지혁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강남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 계약서다. 네 명의로 해뒀다. 그리고 이 통장에는 30억이 들어있다. 우선 생활비로 쓰거라. 차는 네가 원하는 걸로 골라. 30억이요? 생활비가 30억이요? 이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통장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그 정도는 아들에게 줄 수 있어야 아버지지. 그리고 지혁아, 네가 하는 사업 맘대로 집이라고 했나? 조사해봤다. 괜찮은 아이템이더라. 내가 500억을 투자하마. 1년 안에 상장시켜라. 500억이요? 정말 500억을 투자하신다고요? 그래. 그리고 너를 선우그룹 부회장으로 앉힐 것이다. 준비해라. 내 후계자로 키울 거야. 선우태준의 말에 이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카페 창고에서 자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벌 후계자가 되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회사 경영도 모르고 준비할 시간을 주마.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다. 건강도 좋지 않아.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선우태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펜트하우스, 30억, 500억 투자, 부회장.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지은호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카페에는 손님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지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호야. 네, 선배. 어디 갔다 오세요?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어요. 지은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 친아버지를 만났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 아버지 계시잖아요. 지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지혁은 천천히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생모의 임종, 선우태준과의 만남, DNA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펜트하우스와 30억, 500억 투자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입이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선배가 선우그룹 회장의 아들이라고요? 그 선우그룹요? 응. 나도 믿기지 않아.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아. 그럼 선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재벌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이상철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선배, 그건 엄청난 기회잖아요. 선우그룹 후계자라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은호의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회? 글쎄. 난 그냥 이지혁으로 살고 싶은데. 재벌이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달라졌잖아요. 선배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난 여전히 너의 선배고 우리는 동업자야. 맘대로 집도 계속 같이 할 거야.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지은호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선배는 이제 재벌 2세예요. 저는 그냥 평범한 인테리어 디자이너고요.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긴 거예요. 신분이 너무 달라졌어요. 은호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이지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중요해요. 선배는 모르시겠지만 저한테는 중요해요. 그때 선우태준의 비서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비서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차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으십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카페 밖에는 고급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난처한 표정으로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나 갔다 올게. 우리 얘기 더 하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 가세요. 이제 선배는 다른 세상 사람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선배 세계에 어울리지 않아요. 지은호의 차가운 말에 이지혁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지은호는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수정이 다가와 지은호를 안아줬습니다. 선배, 이제 정말 먼 사람이 됐네.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어. 지은호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카페 안은 적막했습니다. 손님들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오수정이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 선배를 좋아했는데 이제 손도 댈 수 없는 사람이 됐어.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수정은 지은호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이상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선우그룹 회장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선우그룹 선우태준 회장이 33년 만에 찾은 친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할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지혁 씨로 알려진 이 청년은 현재 인테리어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우그룹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철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다정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큰 소리가 들렸는데. 지혁이가 재벌집 아들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상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다정도 TV 화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선우그룹 본사 건물과 함께 이지혁의 사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 지혁이가? 김다정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이지혁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이상철은 벌떡 일어나 이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TV에 나온 게 사실이냐? 네가 선우그룹 후계자라니. 이상철이 소리쳤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하다고? 33년 동안 너를 키운 게 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벌 친아버지를 만났다고? 이게 말이 되냐? 이상철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김다정이 이상철을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지혁이 말을 들어봐요. 사연이 있을 거예요. 말을 들어. 뭘 더 들어? 이 녀석이 우릴 버리고 재벌집에 가려는 게 뻔하잖아. 30억짜리 펜트하우스에 산다며? 아버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결정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 500억 투자 받는다며? 부회장 된다며? 이미 다 결정한 거잖아. 이상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지혁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뉴스에 다 나왔어. 선우그룹 후계자가 누군지 온 나라가 다 알아. 이상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김다정이 이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혁아, 그게 사실이니? 정말 재벌집 아들이었어? 엄마, 저도 혼란스러워요.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혼란스럽긴. 재벌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혼란스러워? 너 이제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싫은 거지. 이상철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 아버지는 한 분뿐입니다. 바로 아버지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선우태준의 제안을 거절할 거냐? 펜트하우스도 30억도 500억 투자도 다 거절할 거냐? 이상철이 다그쳤습니다.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철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답 못하잖아. 결국 넌 돈을 선택한 거야. 33년 동안 키워준 아버지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야.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재벌집 아들이 왜 이런 낡은 집에 있어. 펜트하우스 나가. 이상철의 외침에 이지혁은 얼어붙었습니다. 김다정이 이상철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요. 하지만 이상철은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이지혁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김다정이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혁아, 아버지는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 이해해줘. 충격이 너무 크셔서 그래. 엄마, 저도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다정은 이지혁을 꼭 안아줬습니다. 박성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지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스카이라운지였습니다.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지혁이 들어서자 박성재는 손을 들어 반겼습니다. 여기, 오랜만이다. 이지혁은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성재는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선우그룹 후계자라니. 완전 대박이야. 인생 역전이네. 난 전혀 기쁘지 않아. 오히려 괴로워. 이지혁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줄게. 넌 친아버지를 선택해야 해. 이건 기회야. 뭐? 성재야,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해? 들어봐. 이상철 아저씨는 좋은 분이야. 나도 잘 알아. 하지만 그분은 내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반면 선우태준은 내게 세상을 줄 수 있어. 박성재의 말에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재야, 돈이 다가 아니야. 아버지의 사랑이. 알아. 하지만 넌 평생 가난과 아버지의 무능을 탓하며 살았잖아. 고등학교 때 유학 못 간 거,
대학 등록금 때문에 알바한 거 다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했잖아. 박성재의 말에 이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가 온 거야. 선우그룹 후계자가 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맘대로 집도 대기업으로 키울 수 있고. 하지만 아버지는 날 키워주신 분인데. 이상철 아저씨도 결국은 이해하실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아들이 잘 되는 걸 싫어할 부모는 없어. 박성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습니다. 넌 친엄마 없이 자랐잖아. 어떻게 버텼어? 외롭지 않았어? 돈이 있었으니까. 부유한 환경이 많은 걸 메워줬어. 만약 내가 가난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돈이 슬픔을 가려줬어. 박성재의 고백에 이지혁은 숙연해졌습니다. 며칠 후 선우태준이 이지혁을 불렀습니다. 선우그룹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혁아, 맘대로 집에 30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조건은 내가 지분 30%를 갖는 거다. 그리고 선우건설과 독점 계약을 맺을 거야. 300억이요? 그렇게 큰 돈을. 그래. 그리고 선우건설과 선우건자재가 맘대로 집과 독점 계약을 맺을 거다. 1년 안에 상장 가능할 거야. 준비해라. 선우태준의 말에 이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몇천만 원 투자받으려고 발버둥 치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억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고맙다. 지혁아, 넌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앞으로 더 큰 것을 줄 거야. 선우태준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지혁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상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맘대로 집은 순식간에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선우그룹의 투자 소식이 알려지자 각종 미디어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이지혁은 성공의 맛을 느꼈지만 동시에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상철은 전기기능사 시험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다정이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여보, 축하해요. 이제 재취업할 수 있겠네요. 정말 대단해요. 그래야 할 텐데. 과연 날 받아줄까? 이상철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이미 1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서를 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경력이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60대는 받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력이 있어도 나이 제한이 있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차가운 거절의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상철은 좌절했습니다. 어느 날 이상철은 편의점 앞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간 경비, 주차 관리, 청소 용역. 모두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들이었습니다. 그때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우그룹 선우태준 회장이 친아들 이지혁 씨를 부회장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지혁 씨가 운영하는 맘대로 집은 선우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1년 내 코스닥 상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이지혁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상철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점퍼, 해진 운동화, 구겨진 이력서.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들은 재벌이 되는데. 이상철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이 집에 들렀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이지혁은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현관 앞에서 이지혁을 가로막았습니다. 왜 왔어?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아버지,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이거 받으세요. 이지혁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둑한 봉투였습니다. 이상철은 봉투를 밀쳤습니다. 필요 없어. 재벌집 아들의 동정 따위 받고 싶지 않아. 아버지,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발 받으세요. 아들,
넌 이미 선우태준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 아니라고. 재벌 아들이 가난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거지. 이상철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전 여전히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호적을 선우가로 옮기지 마라. 이상철의 아들로 남아라. 할 수 있겠어? 이상철의 말에 이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우태준은 이지혁에게 법적으로 선우가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후계자가 되려면 법적으로 선우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지혁의 침묵을 본 이상철은 비웃었습니다. 역시 못하겠지. 결국 넌 재벌을 선택한 거야. 돈을 선택한 거지.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다시는 오지 마. 호적을 선우가로 옮기는 순간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내 아들이 아니다. 이상철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이지혁은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선우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진 30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선우태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참석해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선우그룹의 차기 후계자를 지명하겠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선우태준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선우태준의 정략 결혼으로 낳은 두 아들, 선우재호와 선우재민이었습니다. 둘 다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차기 후계자는 제 친아들 이지혁입니다. 부회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선우태준의 선언에 회의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선우재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30년 넘게 회사 일을 배워왔습니다.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래, 30년 배워도 무능하더구나. 맡은 사업부마다 적자를 냈잖아. 선우태준의 차가운 말에 선우재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선우재민도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이지혁은 사생아입니다. 적통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주들이 반발할 겁니다. 적통성? 능력 없는 적자보다 능력 있는 서자가 낫다. 회사는 혈통으로 경영하는 게 아니야. 선우태준의 단호한 말에 이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선우재호가 다시 항의했습니다. 이지혁은 회사 경영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겨우 몇 년 직장 생활한 게 전부잖습니까? 경영 수업 한번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도 너희보다 낫더라. 이지혁은 맘대로 집을 1년 만에 급성장시켰다. 투자 유치, 사업 확장, 인력 관리 모두 혼자 해냈어. 너희는 뭘 했지? 아버지 뒷바라지만 받으면서 매출 떨어지는 사업부만 계속 맡았잖아. 선우태준의 냉소에 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사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주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주주들은 내가 설득하겠다. 이지혁이 능력을 증명하면 아무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맘대로 집은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지 않나. 선우태준은 단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지혁은 복도에서 두 형을 마주쳤습니다. 선우재호가 이지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사생아 주제에 감히 후계자 자리를 넘보다니. 네가 뭔데? 저는 원한 게 아닙니다. 회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 형님이라니. 선우재민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심해라. 우린 널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야. 주주총회에서 반대할 거고 이사회에서도 너를 막을 거야. 두 사람은 이지혁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이지혁은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선우그룹 후계 전쟁이 시작됐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수정이 신문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이거 봐. 선배 기사 또 났어. 메인에 실렸어. 신문에는 이지혁의 사진과 함께 선우그룹 후계자 확정, 이복 형제들과 권력 다툼 예고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신문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심 없어. 이제 남이야. 진짜? 넌 선배 좋아하잖아. 솔직해져. 오수정의 말에 지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아했었지. 이제 아니야. 너무 멀어졌어.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머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나 좀 봐줘. 제발. 무슨 일이세요, 부회장님? 여기는 부회장님이 오실 곳이 아닌데요. 지은호의 차가운 말투에 이지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호야, 난 여전히 너의 동업자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동업자요? 선우그룹 부회장님이 여기서 뭐 하세요? 이제 더 큰 세계에서 사실 텐데. 지은호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호야, 제발. 오해하지 마. 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 여전히 너를. 달라졌어요. 선배는 이제 재벌 2세예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요.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긴 거예요. 신분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은호야. 이지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페 안에 손님들이 돌아봤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해요. 선배는 모르시겠지만 저한테는 중요해요. 전 선배 옆에 설 수 없어요. 왜 그래? 나는 여전히 널 좋아하는데, 너를 생각하는데. 이지혁의 고백에 지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오수정도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배, 전 그런 감정 받을 자격 없어요. 선배는 재벌가에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야 해요. 명문가 출신, 학벌 좋은 사람이요. 자격 없긴. 은호야, 나는 너를. 그만하세요. 지은호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의 손님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선배, 제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남이에요. 동업도 끝났어요. 은호야. 동업은 계속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전 선배랑 일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매일 보면서 마음 아픈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지은호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이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수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 은호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시간을 주세요. 선배를 너무 좋아해서 더 힘든 거예요. 이지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벌이라는 신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우태주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비서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혔어요.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지혁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선우재호와 선우재민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적대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심장은 매우 약합니다. 언제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며칠 후 선우태준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지혁이 병실에 들어가자 선우태준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혁아. 왔구나. 고맙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어요. 괜찮아. 하지만 지혁아, 이제 시간이 없다. 빨리 법적으로 선우가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호적을 옮겨야 해. 선우태준의 재촉에 이지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지혁아, 내가 죽으면 회사가 혼란에 빠진다. 후계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재호와 재민이 회사를 망칠 거야. 주주들도 혼란스러워할 거고. 하지만 아버지가 호적을 옮기면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상철? 그 사람은 내게 뭘 줄 수 있어? 가난과 고생밖에. 지혁아, 현실을 봐라. 선우태준의 말에 이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지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다정이었습니다. 지혁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부산 대병원이야. 이지혁은 달려나갔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상철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김다정이 울고 있었습니다. 지혁아, 아버지가 며칠째 알바를 너무 많이 하셨어. 하루에 16시간씩 일하셨대. 엄마,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탈진이래. 영양실조도 있고. 지혁아, 아버지가 너무 무리하셨어. 김다정의 말에 이지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이상철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왜 왔어? 재벌 친아버지 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걱정돼서 왔어요. 걱정? 재벌 아들이 가난한 아버지 걱정해? 웃음이네. 이상철의 차가운 말에 이지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지혁은 두 병원을 오가며 괴로워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생부가, 다른 한쪽에서는 양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극심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두 사람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이상철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상철은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이상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왔어? 재벌 친아버지 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호적 옮기러 가야지. 이상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지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제 진심을 말하고 싶어요. 할 말? 호적 옮기겠다는 얘기. 그럼 말하지 마. 듣기 싫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고 싶어요. 이지혁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전 고등학교 때 유학을 정말 가고 싶었어요. 2년 동안 준비했어요. 토플 공부하고 에세이 쓰고 추천서 받고 꿈을 키웠고요. 그런데 할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포기해야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할아버지가 편찮으셨잖아. 아버지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미안하다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쩔 수 없다고만 하셨죠.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말로 해야 미안한 거야?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아들 꿈을 짓밟는 아버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저도 괴로웠어요, 아버지. 2년간 준비한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친구들은 다 유학 가는데 저만 남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 상처를 이해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참으라고만 하셨죠. 이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상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혁아, 나도 힘들었어. 할아버지 병원비, 네 학원비, 동생들 뒷바라지. 가장으로서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어. 야근 수당 받으려고 밤 10시까지 일했어.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제 아픔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버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상철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솔직히 말해줘. 넌 선우태준을 선택할 거지? 재벌집 아들로 사는 게 너에겐 더 나은 인생이잖아. 아버지, 정직하게 말해. 펜트하우스 30억, 500억 투자, 부회장 자리. 누가 봐도 선우태준이 더 좋은 선택이야. 나는 내게 줄 게 없어.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전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결정해 줄게. 넌 선우태준에게 가. 그게 네 인생에 더 나아.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난 널 더 이상 붙잡지 않을 거야. 네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보내줄게.
그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이상철의 말에 이지혁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상철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빗소리만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김다정과 조옥래는 카페로 이지혁을 찾아왔습니다. 이지혁은 지친 얼굴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혁아.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지혁아, 앉자. 할 얘기가 있어. 세 사람은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조옥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아, 너 어렸을 때 기억나니? 밤마다 울어서 네 아버지가 너를 업고 재웠어. 새벽까지. 할머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아버지는 밤 10시에 퇴근해서 새벽 2시까지 너를 업고 집안을 돌았어. 너 재우려고. 허리가 휘어져서 병원까지 다녔어. 조옥래의 말에 이지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다정도 말을 이었습니다. 지혁아, 네 아버지는 너를 위해 야근 수당을 마다하지 않으셨어. 네 학원비를 벌려고. 주말에도 쉬지 않으셨어. 엄마, 전 몰랐어요. 네가 초등학교 때 영어 학원 보내달라고 했지? 아버지는 주말 알바까지 하시면서 학원비를 모았어. 3개월 동안 주말 없이 일하셨어. 전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학원을 안 보내주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셨어. 너 대학 입학금 마련하려고 할아버지 제사도 간소하게 지내셨어. 김다정의 말에 이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옥래가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혁아, 네 아버지는 너를 친자식보다 더 아꼈어.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야. 할머니,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신 줄. 전 아버지를 원망만 했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김다정이 이지혁의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지혁아,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이해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진짜 아버지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정해지는 거야. 33년 동안 너를 키운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봐. 김다정의 말에 이지혁은 깨달았습니다. 33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이상철이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조옥래가 덧붙였습니다. 지혁아, 네 아버지는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 재취업도 안 되고 너까지 떠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사랑해. 할머니, 제가 아버지에게 상처만 드렸네요.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아니야. 너는 좋은 아들이야. 다만 서로 대화가 부족했을 뿐이야. 이제라도 마음을 나누면 돼. 조옥래의 말에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다정이 말했습니다. 지혁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게 진짜 행복이야. 그걸 잊지 마. 이지혁은 결심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33년의 사랑이 선우태준의 재산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지혁은 선우태준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우태준은 침대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호적 이전 서류를 준비했다. 이제 법적으로 내 아들이 되는 거야.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선우태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지혁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사인만 하면 돼. 저는 선우가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후계자도 할 수 없습니다. 이지혁의 말에 선우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비서도 놀란 표정으로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혁아, 농담이지? 아닙니다. 후계자 자리도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저를 키워준 이상철이 제 진짜 아버지입니다. 33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지혁아, 진정해. 이상철이 뭘 줄 수 있어? 나는 너에게 세상을 줄 수 있어. 전 세상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지혁의 단호한 말에 선우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혁아, 정말 그게 네 결정이냐? 후회하지 않겠어? 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선우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다. 네 결정을 존중하마. 하지만 지혁아, 난 여전히 네 아버지야.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전 이상철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니까요. 이지혁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상철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이상철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지혁이 소리쳤습니다. 이상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혁아, 왜 왔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지혁은 이상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봤어요.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이상철은 눈물을 흘리며 이지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껴안았습니다. 지혁아, 내 아들. 돌아왔구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 아버지는 한 분뿐입니다.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습니다. 33년 만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김다정과 조옥래도 복도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지혁은 병원을 나와 카페로 갔습니다. 지은호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들어서자 지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 은호야.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호야, 나 선우그룹 후계자 안 해. 호적도 안 옮겨. 난 그냥 이지혁으로 살 거야. 이상철의 아들로. 지은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선배, 정말이에요? 500억 투자도요? 응. 다 거절했어. 그리고 은호야. 나 너 좋아해. 진심이야. 네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 이지혁의 고백에 지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배. 저도요. 저도 선배 좋아해요. 정말 많이 좋아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랜 고민과 갈등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다는 것을.